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6시인데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이 좀 나왔어요. 보시면은 약 1.9%의 상승이 나오면서 3,994포인트의 위치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어떤 현상이 있었다?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그리고 로봇 섹터, 반도체 섹터에 많은 수급이 들어왔고요.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까지 급락하면서 이 자금이 어디로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요?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요. 그런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에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는 흐지부지하게 흘러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사파에 대한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주주분들 매도에 대한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거고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이 단기적인 관점 말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나아가서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전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질적인 재료를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드릴 거고요. 주가에 대한 오파가 나왔었을 때, 상승이 나왔었을 때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 거니까 오늘 영상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서는 오늘은 관망하세요,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투명하게 전부 다 말씀해 드리고 있고 어떠한 요구 없이 여러분들께 전부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르게 영상 시청하셔서 대응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 코스피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6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기존에 금리 인하 확률이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40%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6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된 상황이요?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88%까지 올라간 상황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 금리 인하 확률이 40% 발표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 존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이 줄줄이 금리 인하 지지한다, 금리 인하 지지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지금 무려 88%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걸 좀 보시면은 지금 금리 인하 확률 88%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어요. 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수급이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우리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장점이었던 이 유동성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좀 생겼고요. 지금 또 이 MSCI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 돈이 어디로 순환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의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에 대한 수급을 좀 확인해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고점 대비해서 비중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많은 비중을 좀 줄이긴 했는데 우리 주주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야, 외국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많은 매수세를 넣으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얘네가 비중을 줄이는 건 이거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파가 나올 수 있는 거 맞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죠. 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포인 외국인들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얘네는 2023년 말부터 잡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말부터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가는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 찍고 얘네가 비중 얼마나 줄였어요, 여러분들? 3% 정도밖에 줄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23%의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얘네가 어떠한 이벤트를 바탕으로 그리고 어떠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즉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가장 본질적인 재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실적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어닝 쇼크가 나와줬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러한 상승 파동을 좀 만들어냈었을 때 뭐였어요? 결국에는 기대값이었습니다. 이때
때 체코 원전 두코반이 계약에 대한 기대값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주가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주분들도 나 주식 한 3년에서 5년 이상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주식 시장은 기대값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고요. 우려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미리 눌립니다. 그런 만큼 기대값 때문에 올라간 건데 왜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매도해야 되냐?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매도해야 되냐? 걱정을 하시는지 전 1도 모르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격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시즌 언제부터라고요, 여러분들? 2026년 1분기부터 쭉쭉쭉쭉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보시면은 이 SK증권에서 2026년, 2027년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가시성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대형 원전 분야에서는 올해 말 예정된 체코 두코반이 5-6호기 본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6년 불가리아와 폴란드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프로젝트 기자재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 증권사들, 외국계 IB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주고 있어요? 약 9만원에서 11만원 부근으로 잡아주고 있고, 이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두산에너빌리티의 본질적인 재료, 뭐다? 실적. 결국에 2026년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누구든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결국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러한 기대값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AI를 중점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AI 전력난에 대한 이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의 전력난이 글로벌 원전 시장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 GPU 기반 AI 서버는 기존 클라우드 대비 무려 3배에서 5배의 전력을 소모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AI 전력난 속 원전 수요 회복 핵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재료를 체크해 봤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주식은 주요 섹터가 증시를 흔드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은 당연히 이 반도체 섹터에 많은 수급이 들어와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점 찍고 눌리고 있는 사파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흐지부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뭐다? 결국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도에 대한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냈었을 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언제 쏠 거냐? 5일선과 15일선과 33일선이 교차했었을 때 강한 상승 만들어내면서 58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절 라인도 확실하게 잡아놨죠. 정말 많은 매물대를 형성해 있었던, 무려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행보를 했었던 이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 뭐예요? 우리 손절 라인이란 말이야. 이때부터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왔었을 때 우리가 손절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절대 못 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엘리엇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매번 영상에서 좀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1파 나왔죠. 횡보 이후에 1파 나왔죠. 2파 나왔죠. 3파 이후에 뭐요? 4파 조정이에요. 그럼 엘리엇 파동 결국에 어디요? 5파예요. 5파 상승까지 올라가는데 ABC 조정 하락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5파에 있어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 우리가 수익을 봤었을 때 차익 실현하지 않으면 결국에 내 돈이 아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냐? 우선 8만원 부근에서 비중을 한번 줄여가시고요. 9만원 부근에서 비중을 한번 줄여가셔야겠죠. 왜? 본전 찾기에 의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매물대 저항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 30%나 20% 정도의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다.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눌림목, 이 저항을 받고 주가가 내려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 이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남들 수익 1.5배 볼 때 우리는 몇 배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3배에서 4배. 3배에서 4배, 2배에서 3배에서 4배,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가 실리면은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금리 인하의 힘이 실리면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번, 총 11번의 금리 인하를 통계적으로 모아놓은 자료를 제가 좀 들고 와봤어요. 44년이라는 기간 동안 11번의 금리 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P 500입니다, 여러분들. 익스펜션이 금리가 좋았을 때, 죄송합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 한 금리 인하, 리셉션이 경기 침체일 때 한 금리 인하, 올레이트 컷 사이클스가 둘 다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파란색 선이요. 보시면은 금리 인하 이전에 뭐예요? 기대값으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0.25bp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자금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크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상승을 만들어 놓고요. 세 번째 달에 어떻게 된다? 눌렸다가 반등이 나온다. 이게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딱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력들은 이 세 번째 달 눌림목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저점 매집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금리 인하의 끝은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뉴스 매매를 할 것도 아니고 여론 매매를 할 것도 아니고 증시를 볼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의 비중을 봐야 되고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가, 이 밑꼬리가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본질적인 재료를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저점에서 잡고 나서 금리 동결이든 인하든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마냥 주가가 루즈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서 사파가 길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절대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 매도하시면 이 눌림목 구간, 결국에 이 매도 물량 누가 잡아간다? 세력들이 잡아서 올려놓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전에 금리 인하 사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삼성전자 아시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차트를 쭉 끌어당겼을 때 이때요, 여러분들. 2020년도 3월에 이 4만 원대의 주가가 위치해 있었던 삼성전자가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간에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무려 시총 1위 기업이 8달 만에 여러분들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때도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갔어요? 상승 이후에 상승 이후 하락 이후에 매물 소화 이후 상승 이후에 하락 이후에 매물 소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갔단 말이야. 결국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재료가 계속 나와주고 있으며 우리가 홀딩해야 될 이유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그냥 비중 늘려가시면서 추가 매수하시고 평단가 줄여나가시면 무조건 수익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5,000원 그리고 95,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대응 전략 다 말씀해 드려요.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관망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해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르게 영상 시청하셔서 대응 전략 빠르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